잠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검사, 예, 이 증거물을 그대로 보관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까? 그렇게 지시했다고 들었습니까? 저는 언제 아까 말씀하시죠? 예. 이 관본권 띠지. 그 띠지가 분실된 거는 4월에 제가 알았고요. 예. 예, 그 그래서 보고서에 어떻게 된 거냐 의하면 물어보니 예, 이걸 그대로 보관해라라고 그,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네, 수사팀에서는 그런 전달을 했다는 것이었고 그렇죠. 압수물 담당은 자, 그런 됐어요.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야죠. 예, 자, 아까 박건욱 검사도 이렇게 보관해라라고 들었다고 했죠. 네, 그랬을 때 우리 남경민 수사관 기예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남경민 수사관 그런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그대로 보관하는 게 맞죠?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하죠? 원형 보존 지시가 있다고 해서 현금을 세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4조와 11조를 위반하는 자, 일입니다. 그러면 앞에 걸로 돌려주세요. 조거예요? 네. 예. 그 다음도 한번 넘겨줘 보세요. 저렇게 돼 있어요. 저걸 셉니까? 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렇게 들어온 걸 풀렀군요. 그거 그렇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세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저 비닐로 다 뜯어서 풀렀죠? 비닐로 다 뜯어서 여러분이 풀렀죠? 그러면 저는 수리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물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렇게 모양으로 온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없다. 김정민 수사관 저렇게 다 뭉쳐서 온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에 없다? 없습니다. 아까 앞에 걸로 다시 돌려주세요. 저렇게 위에 스티커가 있고 다 하나씩 뭉쳐 있고 그리고 비닐로가 다 쳐져 있어요. 저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서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런 모양을 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 번 압수물 했고 저런 모양은 아까는 본 적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저렇게 뭉치로 들어온 돈은 비닐에 싸져진 돈은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은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저렇게 들어온 건 왜냐하면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국민 여러분, 이 두 수사관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관들의 문제입니다. 저 비닐 뜯어서 세웠다고. 그렇죠? 비닐 뜯어서 세웠죠? 김정민 수사관? 비닐 뜯어서 세웠죠? 그 당시 상황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비닐 뜯어서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비닐 뜯어서 세웠어요? 비닐 뜯어서 안 세웠어요? 저기 포장되어 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지문 인식 다 확인하면 나와요. 집에 세웠다면서요. 세개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의 수사관이 저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가 저렇습니다. 돈이 비닐에 쌓여져서 저렇게 비닐에 쌓여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김정민. 그렇죠? 저렇게 비닐에 쌓여진 건 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날 말고 다른 때도. 저조차도 사진으로만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걸 기억을 못한다고 하고요. 저거에 대한 증거가 인멸되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수사관들도 문제예요. 그런데 수사관에게 내가 저거 그대로 보관하라고 했지 라고 말한 검사는 뭡니까? 그것을 훼손했다면 책임을 물었어야죠. 이동 검사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사관이 저렇게 훼손했다면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대검의 지시에 따라서 검사장이 대검과 논의한 후에 알려주신 것이 당시 그 다음 주에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사가 종결된 후에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였습니다.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하자는 취지로? 아까는 2018년 돈이라면서요. 아니, 2018년 돈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2018년 사건이라서 저 관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수사할 때. 위원님, 자,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 돈은 2022년 5월 13일 스티커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비누에 쌓여진 5천만 원짜리 돈입니다. 저 돈의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저 돈이 1억 6,500만 원이 거기에 있었는지 3억이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증거만 인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범죄를 저지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명백히 드러난 것은 검사는 저것을 그대로 보관하라고 말은 했다고 하지만 그대로 보관되지 않았을 때 책임도 묻지 않았고 원인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검사입니다. 저것을 받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을 하는 사람이 수사관입니다. 저는 여기선 이건 범죄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법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검사가 그래도 수사를 잘하는데 경찰이 수사하다가 놓친 것을 검사가 해줄 수 있을 텐데 이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어서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다 범죄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능을 넘어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잘못된 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억울할 것도 없으시겠지만 따로 저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 한 말씀만 드려도 예,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그 작년 12월에 압수수색을 해서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것이 휴대폰과 관본권입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받은 의혹, 그다음에 샤넬백 2개를 받은 것을 확인을 해서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 관련 2022년 공천 청탁 관련 사건도 추가로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저희가 추가로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그 반대의 수사입니다. 관본권은 저희가 라벨지를 촬영을 해놨고 그 띠지는 촬영을 안 해놨지만 띠지는 그 정보가 라벨지보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라벨지를 찍어놨기 때문에 수사에는 지장이 라벨지 없고 찍어놨기 때문에 그게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어요? 예, 더 얘기해 보세요. 지장이 그래서 없어요? 라벨지를 찍어놨기,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사를 확대하고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수사까지 하는 입장에서 이동 검사님, 굳이 관본권을 수사팀에서 일부러 고의로 폐기할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그러니까 열심히 수사한 거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수사한 걸 알아요? 최초에 권성배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예, 그리고 목걸이와 그것은 찾지 못했고 특검이 찾았잖아요. 저희가 샤넬백을 자, 전성배 잠깐 씨가 보세요. 준 거에 대해서 보세요. 김건희 씨가 교환해 간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가져간- 기본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수사력이면 모두 다 확인하고 그런데 그게 재워진 거 아닙니까? 잠재워지듯이. 전혀 아닙니다. 잠재우듯이 재워져서 우리가 건진 사건 관련한 걸 특검에 넣었고 그 특검이 그리고 그 존재를 찾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보세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니까 예. 5월 22일 저거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확인했죠? 그런데 생판 네. 처음 본 것처럼 아까 얘기했죠? 제가 차장이다 보니까 직접 수사 담당자는 아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또 그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되죠. 지금은 보세요. 수사- 22년 5월 13일. 전체 수사 흐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 우선 중단하겠습니다. 예. 예, 뒤에 자리를 좀 바꿔주세요. 예. 뒤에 김관민 변호사님 나와주시고요. 그다음에 허재원 기자님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수사관 그리고 검사는 정확하게 돌아보시고 어디까지 진실을 말할 건지 판단하십시오. 예.
시간이 많지만. 네, 김광민 변호사가 가운데 쪽 앉아 네. 주시고 예, 허재현 기자님 아니 예. 예, 국민 여러분 지금 잘 봐주십시오. 오늘 나와서 진술하기 아주 어려운 분이 나오셨습니다. 조경식 부회장께서 나오셨는데요. 조경식 부회장과 관련해서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죠? 한번 올려봐 주세요. 권성동 의원과 조경식 부회장이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올려봐 주시고요. 우리 조경식 부회장님은 권성동 의원과 어떻게 해서 만난 사이인가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예. 저희 그룹 일 때문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그룹 일 때문에 만나게 그룹은 KH 그룹인가요? 예, KH 그룹. 제일 처음에는 쌍방울 그룹이었죠. 예, 쌍방울 그룹. 22년도 12월이었죠. 예, 쌍방울 그룹에서 저렇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지금 조경식 KH 부회장이시죠? 예, 지금 둘이 만나셨죠? 네. 예. 저렇게 48억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48억은 우리 조경식 회장님이 말씀하신 액수인가요? 그쪽에서 요구한 겁니다. 아, 그쪽에서 요구한 겁니까? 그쪽이라고 하시면 권 박사님의 그 베프가 있습니다. 영월에 강원도 영월에 황성일이라고요. 예, 그 친구는 저희 사이 친구고요. 예, 그 친구의 이제 소개로 만나서 일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KH 부회장이 아시겠지만 적색 수배자로 지금 캄보디아에 도망가 있습니다. 예, 그 귀국하는 구명을 위해서 뵙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금전은 원래는 20억에서 마무리 지려고 그랬던 건데 황성일이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롯데호텔에서 저 사진이 이제 그 롯데호텔 로비입니다. 롯데호텔 로비에 누군가 찍어준 사진이군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이제 말씀 내용이 그 당시입니다. 저 사진. 네. 저 사진을 찍어준 사람 2024년 7월 찍어준 사람이 황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앞으로 돌려주셔서 녹취 한번 들어봐 주세요. 녹취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방금 권 박사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권 박사가 누구라고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예.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도 또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아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예. 뭐 사람 이름 뭐 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예예.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거.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아이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시간 한번 줄게요. 예예.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예. 빨리 마무리. 저 녹취는 몇 월 며칠 날 녹취입니까? 아까 거 들어주세요 그대로. 24년 7월 8일 녹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의 그 시기입니다. 저기 2024년 7월 8일 녹취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두 분이 만난 날은 저건 7월 8일, 두 분이 만난 날은 7월 24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저기서 이제 뭐 협조하면 도와줘야지. 사진은 띄워두세요 계속. 협조하면 도와줘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게 이제 쌍방울 김성태 그리고 KH그룹의 배상윤 이런 분들 수사 관련한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태 씨는 감옥에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요? 네. 작년에 나와 있었습니다. 작년
1월 21일 날 1년 구속 만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고 그러면 무엇을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저희 KH그룹에 저 얘기를 이제 원래는 저 얘기가 시작이 아니었는데요. 네. 저희 KH그룹의 강원도 평창에 예전 그 동계올림픽 그 400만 평의 저희 그 골프장하고 스키장 이런 게 있습니다. 5성급 호텔 3개가 있고요. 그 안에요. 그런데 그 이철규 의원 때문에 만나 뵙게 돼서 지금 이 얘기가 저렇게 이제 진행이 다 된 겁니다. 다른 것까지. 원래는 그러면- 이철규 의원님 때문에 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뵙게 된 거죠. 시작은. 예, 그렇게 해서 만나 뵈었고 이철규 의원도 권성동 의원도 강원도이면서 또한 도움을 받게 된 것이고 네.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적색 수배자로. 적색 수배자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군요. 예. 예. 그런데 언제 들어올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롯데호텔에서 국제전화 통화를 제가 권 박사한테 직접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통화했습니다. 아, 그러면 권성동 의원하고 KH그룹 회장 배상윤 씨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적색 그룹 적색 수배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연결했습니다. 예, 그렇게 연결이 되게 된 것이네요. 네. 그러면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SBS하고 인터뷰한 게 있던데 예. 그 인터뷰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존어미싱 VIP가 관련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가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더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혹시 질의가 길어지면 이따가 아예 한 번 더 질의를 하시면서 시간 좀 충분히 쓰시겠습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자리를 바꾸셨으니까 네, 지금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네. 마무리를 저는 적절한 또 시간에 이따가 해주시면 질의를 할 텐데요. 조금만 더 박은정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예. 저게 지금 영상으로 소리로 나오는데요. SBS 인터뷰입니다. 배상윤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캄보디아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캄보디아에서 자신과 김성태 회장이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당시 경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세상이 떠들썩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대통령 후보와 연결하려고 했던 일인데요. 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따가 또 한 번 질문을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김광민 의원님도 변호사님도 있고 하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과연 KH그룹 회장이 이제 멀리서 들어오지 않으면서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오기까지 우리 조경식 회장님은 마음이 아주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게 된 겁니까? 저희 그룹이 지금 아시다시피 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친구들 다 양대 그룹의 부인들이 국세청에 의해서 신용불량자입니다. 그 회장 아들이라는 큰아들, 작은아들, 딸들도 신용불량입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쪼이다 보니까 쌍방그룹의 김성태 회장은 회유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왜?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워넣어야지만이 살려준다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도망갔다 강제로 잡혀 들어왔을 때 저희 그룹의
모든 임원진들 관계된 임원진들은 17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또 그 다음 타겟가 이제 저희 이제 KH 쪽인데 그렇게 두고 볼 수 없어서 작년 제가 정확한 날짜 모르겠습니다. 제주 항공이 떨어진 그 달인데 그 전에 그 약 10일 전에 JTBC 이서준 기자랑 저랑 유명 정치인이 대북 사업과는 상관없다는 그런 기사를 증거 자료와 함께 주기로 해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통화도 했고 거기에 그분이 뭐 보낸 문자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 죽은 윤석열이 겁날 거 하나 없다고 하자고. 예, 그게 작년 제주 에어 항공이 떨어질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두 분들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계실 때고 예를 들어 뭐 그분들한테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그걸 깔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룹 자체와 또 정의라는 그 마음에서 그걸 터뜨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제주가 떨어지는 비행기가 떨어지는 사고 때문에 현장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미뤄졌습니다. 예. 지금 말씀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유명 정치인을 끼워 넣어야 김성태 회장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당시 수사받거나 이런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을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증언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우선 또 우리 김강민 변호사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순서가 있으셔서 먼저 하시죠. 예. 그래도 될까요? 예, 그럼 그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한테 물어보셔야죠. 위원장님 아까 해주셨는데 네. 허락해 주셨는데 계속 죄송해서 네. 하여튼 그 서영교 의원님 이따가 질의를 한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이따 한번 더 다시 집중적으로 네.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옆에 앞에 조금 한 1분 정도만 하고 네.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는 그게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하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수원지검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박상용 수원지검 주임검사였죠. 저희가 탄핵 청문회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백 번 불려나가는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 등.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조경식 부회장님 말씀처럼 끊임없는 검사의 회유, 압박, 그리고 협박, 가족을 건드리는 가족 모두 다를 건드리고 조직 모두 다를 건드리는 이런 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조작되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요. 그 내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김성태하고 그리고 안보수, 뭐 방용철, 이화영 등등이 어떻게 입을 맞췄는지 그게 검사가 사무실로 불러내서 거기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약간 감상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유와 압박을 할 때 그 자리에 뭐가 동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최초에 지금 요 회 도시락 이전에 나왔을 말씀하세요. 것은 예. 상징적인 사건은 연어회였습니다. 네, 연어회와 주류였습니다. 예. 구치소에서 검사실로 와서 연어회와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뭐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죠. 그런데 이곳에 연어회와 술이 들어갔다. 두 번째 화면 들어봐 주세요. 자, 잘 보시겠습니다. 2024년 3년 11월 회초밥 도시락이 17인분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인데요. 11월 넷째 주 금요일에는 도시락이 또 25인분 들어갑니다. 회와 초밥. 크리스마스 전주 금요일에는 회와 초밥이
68인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검사가 얘기를 했을까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직접 참석하셨던 분이 옆에 계신 조경식 부회장이고요. 조경식 부회장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적하게 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경식 부회장님, 참 신기한 건데요. 어떻게 17인분 검사가 17인분 먹습니까? 김성태 회장 17인분 먹습니까? 그분들만 드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엔 25인분, 68인분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변에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의 인물이요? 눈을 피해야 될 분들이. 예? 눈을 피해야 될 분들이요. 눈을 피해야 될 분들이 예. 이 회도시락을 그분들에게 나눠준 겁니까? 그래야지 말 안 나게 들어갈 수 있죠. 이 사람들도 받아 먹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도 받던가요? 또 어느 분이 이제 주도를 하시니까 되겠죠. 네. 그러면 17, 17인분 검사,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정도 드셨겠네요. 25인분. 이제 이 모든 게 안부수의 작품이었고요. 이 대북 사업이라는 게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부수의 작품이고 나머지 김성태나 역시 모두 다 이용당한 사기당한 이 진짜 그렇습니다. 치졸한 사건입니다. 예, 북과 주가 조작하겠다는 그런 관계, 북과 사업을 펼치겠다고는 처음에 시작했을 것이고 그게 주가 조작이 되고 그 과정이 이화영 의원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면서 큰 정적을 제거하는 큰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오늘 큰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회초밥과 이런 것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진도 찍고 이 회초밥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회도시락은 어디에서 주문하는 겁니까? 강남에 어도라는 횟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3년 이용하는. 예, 강남의 횟집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거기에 대표는 배정철이고요. 예, 강남의 횟집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강남의 횟집 사장도 이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김광민 변호사께서 회를 그쪽 법인카드로 산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그 23년 건이 확인된 건 아니고요. 네. 그 수사 기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기록에 과거 쌍방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들이 있습니다. 예, 해당 내역에는 어도에서 결제한 내역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어도에서 그렇군요. 예, 어도에서 결제한 내역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 대북 송금 사건에서 네. 재판부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드 결제 내역을 요구하신 거였죠? 이게 사실관계가 약간 좀 어긋나 있는데요. 네. 그 당시 재판부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23년 6월경에 연어초밥 그렇죠. 내용을 23년 6월에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기도 기록해 놓은 네네네. 그때 예. 그 건은 법인카드로 확인이 된 건이고요. 그때 법인카드로 확인이 그리고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재판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는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이 동시에 출석한 날에 대한 카드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도에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 당시는 쌍방울 법인카드를 들고 쌍방울 직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김성태가 출정해서 다시 교도 돌아갈 때까지 수원지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도를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마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쌍방울 법인카드가 어도에서 결제된 내역들은 저희가 이제 그 추적해서 받아낸 자료 말고 그 외에 수원지검이 수사를 해서 받은 쌍방울 법인카드 자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자료에 쌍방울이 어도에 자주 갔다라는 결제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서울구치소 다녀오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특혜를 확인했는데요. 변호사님, 이화영 의원 변호 접견 가시겠지만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9시부터 5시 좀 넘어서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접견이 밤 9시에 있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저희 같은 변호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밤 11시 55분까지도 접견한 기록이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치소에서 수원지검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을 그리고 구치소장을 지휘해서 온갖 특혜를 주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2023년 5월 29일에 같은 시간에 수원지검에서 나옵니다. 지금 저 자료입니다. 같은 시간에 수원지검에서 나오고 9시 43분 같은 시간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 쌍방울 법인카드 수원지검 앞 연어식당 결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 이렇게 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연어 파티를 하고 그리고 회유를 했던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에서 오늘은 조경식 부회장께서 아주 큰 결단으로 쉽지 않은 결단으로 그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 속에서 정치인이 결합된 내용 그리고 검사가 결합된 내용 그리고 정치인이 결합되어서 어떻게 쌍방울 관계자들의 구명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며 오늘 증언하신 자리입니다. 이후에 다시 제 순서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경식 부회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주항공 얘기한 걸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 시기가 생각 안 나는데 제주항공 추락했을 당시 그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하신 거냐면 그때는 윤석열이 탄핵이 이전입니다. 이전인데 그때 이미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라는 내용을 JTBC에 제보하기 위해서 JTBC 기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보도 자료까지 줬었는데 그래서 JTBC도 이 내용을 보도하겠다라고 협의가 됐는데 제주항공 사건이 터지면서 거기에 묻혀가지고 보도가 안 됐었다라는 걸 말씀했던 거고요. 그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뭐 예컨대 윤석열이 탄핵돼서 시기가 이렇게 바뀌어서 뭐 이 시기에 맞춰서 당신께서 제보한 게 아니라 이미 윤석열 정권 때도 했었던 그 제보하려고 했었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린 건데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시만요. 그 전에 좀 기급을 예, 저는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이희동 차장 어디 계세요? 언제 그쪽으로 가셨어요? 박건욱 검사는 왜 자리를 옮기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 뒤에서 왜 자리를 왔다 갔다 하시냐고요. 두 분이 모여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지금? 두 분이 지금 휴대폰 제출하셨어요? 언제 제출하셨어요? 아까 시작 전에 예. 두 분이 지금 뒤에서 서로 말 맞추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변에 다 들어서 얘기 안 나는 거 아시죠? 왜 자리를 옮겨서 지금 박건욱 검사, 이희동 검사 옆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의 기본 아닌가요, 그게? 네.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계속 이어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필요한 지적은 더 하기로 하고요. 박은정 의원님 혹시 질의하시기 전에 그래서 계속 밑을 본 거야? 아까 네, 예 하시죠. 자료 제출 부분 저희가 이제 의결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박규택 의원님. 회의 때문에. 네.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제출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는 하셨죠? 지금 저희가 이미 제출 받긴 했지만 방금 받은 이 자료도 두 분이 공무원 신분이고 하니 이 자료도 자료 제출 요구해서 의결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네. 네. 방금 받은 가반 추가하십시오. 뭐 사실 자료 제출 아닙니다. 왜냐하면 질서유지권 발동해서 회의장 내 반입 금지 물품인지 확인하시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박은정 의원께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 동의서에 박은정 위원의 한 분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 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 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사 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관봉권 띠지 사건의 정확한 검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9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수사관으로부터 방금 이미 제출 받은 것도 자료 제출 요구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부는 국회법 제128조 제5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9월 10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르면 김기표 의원님이 먼저 질의이신 것 같은데 김기표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민 수사관님, 저기 아까 제가 계속해서 현금을 원래 세사하느냐 압수물 처리 절차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일관되게 워낙 그 압수하는 그 사건 건수가 많아서 기억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계속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전 그렇게 기억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미 준비된 답변 중에 하나였던가요? 이미 준비해온 답변 중에 하나였던가요? 거기에 있긴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답변할 것으로 마음 먹고 온 거군요. 작정하고 왔는데 뭘 질문? 제가 아까 이제 두 번째 질의하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그런 답변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좀 확인이 된 셈인데 제가 맨 처음 물어봤을 때는 그때 질문이 그게 어떻게 된 경위냐 물어봤을 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항상 현금 들어오면 세니까 제가 세서 보관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굳이 계속 얘기를 안 하다가 계속해서 결국 셌으니까 띠지가 없어졌을 것 아니냐 하니까 답변이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현금은 무조건 센다 이제 이렇게까지 답변이 흘러가서 그러면 그것도 샜겠구만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흘러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처음부터 아예 그 얘기를 안 할 작정으로 오셨던 건가요? 네.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압수물 그 관리라는 것이 아무리 업무가 많다 하더라도 현금이 그렇게 실제로 들어오는 예는 별로 없을 겁니다. 무슨 도박장을 뭐 예를 들어서 압수를 했다든지 그런 예 아니면 뇌물 같은 것은 현장에서 또 적발되는 예도 없고 나중에 사후에 돈이 간니만이 하는 것이지 실제로 현금이 압수물로서 적발되는 상황은 굉장히 상정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현금도 아니고 관봉권으로 지금 압수물이 들어온 상황이면 그거를 업무가 많아서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저는 안 가는데
답변이 맞나요? 사실과?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때 당시 사건의 경중도 몰랐고 감봉건이라는 거 자체도 몰랐는데 저기 우리 남경민 수사관님, 자격이 안 남편 죄송합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죠? 회사원인가요? 네, 검찰 직원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답변 수사 내지 이번 오늘 답변하러 나오기 전에 선배 수사관들과도 협의를 했나요? 조언은 많이 받았습니다. 조언을 많이 받았나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당연히 물어봤겠죠. 네. 선배들이 대체로 뭐라던가요? 억울한 부분 다 이야기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남수사관은 억울하다는 취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이 억울하죠? 뭐가 억울하죠? 뭐가 억울해요? 그게 억울한 걸 얘기하세요 다. 저는 해당 현금을 보지도 못했고 수리한 담당자도 아닌데 근데 왜 둘이 입을 왜 맞춰요? 청문회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로 말씀하시면 되죠. 자, 장경태 의원님 예, 회의 중이시니까. 의원님. 저기 우리 우리가 박건욱 검사님, 네, 지금은 이제 인권보호원에 계신 박건욱 부장, 예, 지금 대구 고검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대구고검 검사인가요? 박건욱 검사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 부장이었죠. 네. 부장검사였죠. 네. 이 지금 띠지가 없어진 거를 언제 알게 되었나요? 4월 하순경에 알았습니다. 4월 하순 원래 압수는 언제죠? 압수일은 저는 2024년 12월 17일 압수. 12월 17일 압수하고 알게 된 것은 하순에 알았는데 어떤 경위로 알게 됐죠? 그 JTBC에서 관봉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요. 네. 4월 23일 날 관봉권 사진을 처음으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JTBC에서 네. 그 무렵에 그 밑에 검사로부터 관봉권